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처리하신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었다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질병이 오지 않고 질병이 임한다 하더라도 바로 쫓겨나갈 것이며, 우리는 질병이 또 노출될 때마다 그것을 돌파하는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건강이 더욱더 좋아질 것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을 볼 때에 사람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눈이 열려서 모든 병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치유 사역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자, 질병의 치유 원리는 질병을 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 헬라 사고로 보지 말고 히브리 사고로 봐야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모든 병의 증상은 병의 원인이 아니고 병을 이겨내기 위한 면역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혈압이 올라가는 것, 당이 높아지는 것, 염증이 생기는 것, 통증이 생기는 것, 관절이 뒤틀리는 것, 모든 것 다 마찬가지예요. 병을 낫고자 하는 몸부림이에요, 몸부림. 제가 이제 환자를 다룰 초창기 때 1년에 꼭 두세 번은 어떤 환자를 보게 됐냐면은 간질 환자를 가끔 경험하게 돼요. 뜻없이 제 앞에서 발작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목을 틀어요. 막 목을 틀고 거품을 내밀고 눈이 돌아가고. 그래서 이제 배운 응급조치는 있잖아요. 얼굴 혀를 깨물면 안 되니까 혀 깨물지 못하게 조치를 취하고 얼굴을 돌려주는 거죠. 한참 있다가 입에서 거품이 나오면은 한참 이후에 안정을 찾더라고요. 공통적으로 그래요. 간질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막 발작 일으키다가 거품을 품고 나면은 내뱉고 나면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왜 저렇게 공통적인 것들이 있지? 이제 굉장히 그 부분이 의문스러웠어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간질에 대한 자료도 보고 한의학 자료도 보고 현대의학 자료도 보고 막 여러 가지 종합하고 했는데도 의문이 안 풀렸어요. 그 거품 나오는 것에 대한 것을 제대로 이렇게 해놓은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나오면 낫는 거예요. 저게 뭘까? 나중에 이제 제가 깨닫게 됐죠. 1년 동안 고민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고민하면 답을 주지. 고민하면 답을 주지. 1년 고민하니까 딱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간질의 원인이 뇌에 습이 들어가면 간질이 생겨요. 뇌에 습은 뭐냐면은, 여러분 저기 맥주병 막 흔들면은 뭐 생기죠? 거품 나오죠. 거품. 그 뇌의 습을 얘기해요. 뇌의 습. 그게 왜 생기냐면요. 우리 몸은 항상 37도가 정상인데 뇌에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과로로 인해 가지고, 혹은 찬 냉기를 많이 머리에 쓰여 가지고 차갑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뇌가 비상이 걸려요. 비상. 차가우면 안 되거든요. 차가우면은 혈당이 떨어지고 혈액순환도 안 되고 그렇게 돼요. 그럼 이 차가운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뇌에서 열을 내줘야 돼요. 막 열을 내면은, 냉기가 있는 상태에서 열을 내면은 반드시 생기는 게 있어요. 습이 생겨요. 습. 냉장고에 있는 사이다가 밖에 나오면 어떻게 되죠? 물방울 생기죠. 물방울.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현대의학에서 밝히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간에 낭종, 물혹 생기는 것, 콩팥에 물혹 생기는 것, 췌장에 물혹 생기는 것, 이 자궁에 물혹 생기는 것, 난소에 물혹 생기는 것은 몰라요, 원인. 다 똑같아요. 뇌에 습이 생기는 것과 다 똑같습니다. 오장육부가 스트레스나 과로로 또 차가운 기가 들어가서 냉해지는데 그걸 극복하고자 장부들이 열을 내면은 열과 냉기가 만나면 습이 생겨요. 습. 여기에 뇌에 습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뇌에 습이 이제 처음에 한 방울 생기겠죠. 한 방울. 기포가 하나 생겨요. 또 어느 날 생기고 또 어느 날 생기고 어느 날 생기고 어느 날 생기고 그럼 이게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면 뇌가 발작을 하게 돼요. 이걸 빼내야 돼. 이걸 빼내야 돼. 이걸 빼내기 위해서 내 몸이 사제를 틀어요. 사제를 막 튼다고. 뇌가 틀려요. 뇌가 뒤틀려. 내 몸이 뒤틀려 가지고 그걸 빼내는 거예요. 스스로가. 뇌가 수축하고 확장하고 하면서. 그럼 그게 이제 뇌에 있던 것이 이제 입을 통해서 코를 통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습이 없어졌잖아요. 일부가. 습이 없어지면 뇌가 안정을 찾더라고. 이야, 저걸 처리하면 낫겠구나. 그래가지고 뇌에 습을 제거한 한약을 딱 썼더니 간절히 치유가 되더라고요. 병을 보는 시각을 제가 바꾼 거죠. 병을 보는 시각을. 그러니까 우리는 현대의학은 뭘 하죠? 발작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항정간제라 해가지고 간질을 한 환자에게 항정간제, 발작 억제제 한마디로 뇌파를 안정시키는 진정제를 쓴다고요. 근데 이건 안 없어지겠죠. 뇌의 습은 안 없어지겠죠. 진정만 돼요. 진정만. 그럼 어느 날 그것이 폭발할 때는 약도 안 듣죠. 약도. 그래가지고 제 주변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임신 중에 돌아가신 한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겠죠, 여러분? 임신 중에 집에 혼자 있다가 돌아가셨어. 약은 복용했지만은 이게 발작이 와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 원인 치유가 됐다면은 안 죽었을 거예요, 그죠? 진정만 시켜놨기 때문에 진정만. 그래서 병의 원인, 이게 발작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는 발작을 안 좋은 걸로 보잖아요, 그죠? 발작은 몸부림이었어요. 내 습을 스스로 내뱉기 위한 몸부림이었다고요. 근데 현대의학은 그걸 딱 진정을 시켜줘. 근데 저는 이제 진정보다도 진정제를 가끔 쓰기도 하겠죠. 너무 발작이 심하면 중요한 것은 이걸 빼내야 되죠. 냉기 빼내야 되고 습을 빼내야 되고 열을 진정시켜줘야 되고. 그러면 낫거든요. 자, 오늘은요. 오늘은 혈액과 땀과 건강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특히 혈관 쪽을 제가 많이 다룰 거예요. 혈액과 깊은 관련이 있는. 여러분, 인간의 수명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3대 원인 3가지만 추려봤어요. 각종 예방주사, 백신 비롯해 가지고 예방주사 때문에 인간 수명이 늘어났어요. 먹거리도 풍부하고 현대 의학학 발달이 됐고. 근데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오래 살면 좋은데 건강하지 않게 오래 사는 것이 이제 문제잖아요. 그죠? 현대인들 대부분은 약을 복용하죠. 약을 대부분 복용해요. 여기서 약 복용하신 분 있어요? 비타민은 비롯해 가지고 모든 것. 나는 비타민도 아예 안 먹는다. 그런 분 있으세요? 이제 좋은 건강은 이제 혈액에 있습니다. 혈액. 예. 성경에도 그 좋은 예가 있어요.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제가 이제 환자를 다루면서 깜짝 놀랐던 거 뭐가 있었냐면은 제 단골 환자였어요. 이분은 저만 신뢰한데 제 약만 먹으면 백발백중이 돼요. 난 자기는 다른 데 안 간대요. 진짜 저희 단골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어느 날. 그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 집 며느리도 단골인데 며느리가 어느 날 약을 그냥 그 리어카로 반을 실어가지고 왔더라고요, 저희 약을.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요 했더니 아니 여기서 먹은 약은 몇 가지가 안 되고 다른 데서 가져왔는데 이걸 버려야 되느냐 먹어야 되느냐. 어머니가 먹다가 돌아가신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저 말고도 수많은 데 다녔던 거야, 한마디로. 좋다면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안 믿기로 했습니다. 대부분 듣기 좋은 말만 하는구나. 그리고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시어머님의 장롱에 절반이 약이 있더래요. 보약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약이 다 있더래요. 다 못 드시고 돌아가셨어. 못 드시고 그만. 그래서 야, 건강하게 장수하려고 했지만은 거기까지 했나 보다. 진정한 건강은 사실 피에 있다고 과언이 아닙니다. 피. 아시다시피 피는 우리 온몸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생명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소들을 운반하잖아요. 산소, 당, 아미노산, 지방, 또 미네랄 엄청나죠. 그리고 또 노폐물도 또 나르기도 하죠. 노폐물도. 그래서 피가 건강해야 되죠. 피가 풍성해야 되고 강이 심각하게 오염되면은 그 속에서 사는 생물체들이 굉장히 이제 비실비실해지듯이 혈액이 탁해지면은 우리 몸도 굉장히 힘들죠. 백혈구, 적혈구도 힘들고 면역도 굉장히 혼돈이 오고 혼란이 오고요. 피가 맑고 깨끗하고 풍부하면은 모든 병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피가 탁해지면 문제예요, 그죠? 건강하지 못한 피를 이제 탁한 피라고 할 수 있겠죠. 탁한 피. 노폐물 같은 찌꺼기들이 함께 혼재되어 있고 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피가 탁해지면은 혈액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손발이 차가워지기 쉽겠죠. 만성 피로가 나타나기도 하고 두통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집중력이 저하되기도 하고 어지럽고 생리증후군, 생리통, 알레르기 피부나 아토피 피부, 기미 주근깨도 발생하기도 하고 갖가지 염증과 각종 통증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자, 피를 탁하게 하는 요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은 이제 먹거리가 풍부해가지고 고지방, 고단백질, 고탄수화물 너무 많이 과하게 섭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체내에서 다 소화 흡수되지 못하고 남은 것들이 이제 돌아다니는 것도 있고요. 운동 부족과 적게 흘리는 땀. 아까 우리 이제 저녁 식사할 때 땀 좀 흘리십시오라고 제가 이제 얘기했던 이유가 오늘 땀 얘기할 거예요. 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땀. 저산소, 저체온, 혈관 문제, 여기는 적지 않은 장도 굉장히 문제예요. 장에 그 유산균들이 있잖아요. 미생물들. 해로운 미생물이 있고 유익한 미생물이 있고 해로운 미생물들도 있거든요. 그것이 8대2로 딱 존재해야 되는데 해로운 미생물들이 점점 기하급수로 늘어나면은 피가 탁해져요. 또 혈관 문제, 오늘 혈관하고
땀에 또 집중하려고 합니다. 혈관이 수축되고 좁아지고 줄어들고 노화되고 두꺼워지고 탄력이 부족해지고. 자, 수축되는 혈관들 20대 혈관, 30대 혈관, 40대 혈관, 50대 혈관, 60대 혈관. 두꺼워진 혈관이라고 봐야 되겠죠? 두꺼워졌어요. 자, 줄어든 혈관이 있어요. 위에는 20대고 아래는 60대인데 혈관들이 굉장히 많죠. 여기는 적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나는 몇 대니까 이 정도구나. 20대는 저쪽이고. 혈관이 줄어들어요. 줄어들어. 아까 혈관이 좁아졌죠. 혈관이 두꺼워지고 좁아졌고 줄어들고. 자, 수축되는 혈관도 있어요. 이것은 이제 고지혈증으로 인해 가지고 혈관이 이제 좁아진 것이고. 자, 이건 제가 좀 이제 과장되게 표현해 놨는데 모세혈관을 확대해 놓은 거거든요. 모세혈관 굵기가 이 정도가 정상이라면 어떤 사람은 좁아져요. 이렇게 좁아진 것과 좀 달라요. 이렇게 해서 좁아진 것과 이 좁아진 것은 달라요. 탄력이 부족한 것. 10대, 20대는 혈관을 쫙 누르면은 톡 튀어나오거든요. 30, 40대는 이 정도로, 40, 50대는 별로 안 눌러져요. 탄력이 많이 이래졌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저번에 당뇨 때 나눴습니다만은 이 혈관에 모세혈관은 구멍이 있거든요. 구멍이 미세한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모세혈관이 있거든요. 모세혈관. 그럼 여기 구멍이 있죠. 구멍들. 이런 구멍들이 노폐물이 왔다 갔다 하고 산소가 왔다 갔다 하고 영양소가 왔다 갔다 해요. 참고로 모세혈관은 굉장히 머리카락보다 더 가늘어요. 머리카락보다 더 가늘어요. 가는데 이제 구멍이 뚫려 있어요. 정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시죠? 아까 이제 우리 손 혈관을 봤는데 이런 혈관 하나하나에 미세한 구멍들이 있어요. 미세한 구멍들. 자, 그 구멍을 통해 가지고 혈관 속에 있는 영양소와 산소가 당이 조직세포로 들어가고 또 조직세포에 있는 노폐물, 이산화탄소 이것들이 혈관 속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지 건강하거든요. 근데 이제 혈관이 수축이 되면은 이게 이 구멍이 좁아지겠죠. 그죠? 이 구멍이 좁아져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이 혈관 속에 있는 영양소가 조직세포로 못 들어가고 조직세포의 노폐물들이 혈관으로 나가지 못해요. 그럼 이제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아지겠죠. 자, 이제 이 혈관 제가 좀 이제 많이 다루려고 해서 혈관 자세히 설명드렸고요. 이제 피가 건강해지려면 피를 맑게 해야 되거든요. 피를 맑게. 그러니까 참고로 건강한 혈액은 영양소가 당연히 풍성해야 되겠죠.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지방, 당이 많아야 되고 산소도 적당량이 있어야 되고 적절한 수분과 염도. 현대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염도에 굉장히 약해요. 0.9% 염도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 염도 측정기가 있어요. 뭐 5만 원에서 7만 원대 사면 충분합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간단해요. 컵에다가 소변 받아서 딱 꼽아 놓으면 염도가 나와요. 소변 염도는 혈액 농도,
염도보다는 높아요. 그러겠죠? 소변으로 다 나가니까. 그럼 최소한 소변 농도가 0.9에서 1.5까지는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재보셔봐요. 예, 하루에 한 3번에서 5번 정도 해봐야 되는데 식사 전, 식사 후, 자고 전, 자기 전, 자고 난 이후 뭐 다 다르니까 평균치를 내보면은 0.9 이하다 그러면은 여러분 소금을 적게 드시고 있다 보셔야 돼요. 그럼 피가 안 좋아져. 나중에 염도에 대해서 좀 이제 깊이 나눌 때가 있을 텐데 혈액의 온도가 37도여야 되고 혈액의 이 pH가 7.365 약 알칼리여야 되고 혈액의 당이 100mg 이하여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건강한 혈액이고 그리고 혈액에 활성산소가 많이 있으면 안 돼요. 너무 많이 있으면 안 돼요. 활성산소. 산소가 너무 많이 있으면은 여러분 그 철이 산소를 만나면 어떻게 되죠? 산화가 일어나요. 산화. 부식되잖아요. 그죠? 산화계, 산성화가 된대. 산화가 이래. 산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너무 많으면은 산화가 일어나요. 산화. 체질도 산성으로 갈 가능성도 많고. 혈중 pH를 7.365로 이제 막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항산화제도 필요하고 산화를 막는 것, 산성화 산화되는 것을 막는 것,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되는 것을 막는 것. 그것들이 이제 우리 몸에 굉장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혈액을 맑게 하는 장부는 5장 6번은 심장, 폐, 콩팥, 대소장, 간이 되겠고요. 산화를 막는 항산화제, 식품류, 그래서 미역, 후코이단이 있어가지고 후코이단은 항암제로 쓰이기도 하는데 영지버섯을 비롯한 각종 버섯, 핏덩어리를 딱 깨트려 마늘, 알리신, 콜레스테롤 낮추고 항산화 효과 있고 감귤류, 레몬, 귤, 오렌지, 비타민 C가 풍부해가지고 항산화 작용하고 견과류, 땅콩, 아몬드, 호두, 비타민 E하고 베타카로틴이 있어가지고 항산화 치매 망가지고 양파, 케르세틴, 유아 프로필이 있어가지고 혈당과 콜레스테롤 낮춰주고 끈적끈적한 혈액을 맑게 해주고 깨 이것도 이제 세사민이 항산화 작용합니다. 올리브유 콜레스테롤 낮춰주고 나쁜 콜레스테롤 대두, 콩 레시틴이 있어가지고 사포닌, 이소플라본이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고 베리류, 블루베리, 딸기 뭐 있죠. 이것들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죠. 항산화 역할을 하죠. 등푸른 생선, 은행잎 추출물, 쑥, 어패류, 오징어, 낙지, 굴, 게, 전복, 모시조개, 참치. 타우린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 낮춰주고요. 현미하고 보리. 여기도 이제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이 많이 있어요. 청국장, 은행잎 추출물. 또 녹차, 우엉차, 참마차, 국화차, 미들리차, 오미자차, 당귀차. 섬유질 음식이 많은 곶감, 황마, 무말랭이, 녹황색 채소로 당근, 토마토, 호박 등.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항산화가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 건강에 이제 좋다고 각종 매스컴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를 맑게 하는 생활 습관도 있어야 되겠죠. 피할 것은 과식하지 말고 급식 빨리 먹지 말고 음주 흡연하지 말고 냉음식, 냉음료, 냉풍기, 단 것, 고열량 식 피하고 스트레스 과로 피하는 것.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운동하고 땀 흘려주는 거. 여러분 알레르기 비염, 알레르기 천식 있는 분들은 장 냉한 사람들은 반드시 아침에 일어나서 2시간에 걸쳐서 온수 4컵을 드시면은 엄청 좋아집니다. 반신욕, 족욕도 냉기 스트레스를 빼내는 거고, 장을 건강하게 하는 식이섬유, 또 복식호흡, 여러분 운동하고 멀리 걷기 좀 해야 되겠죠. 혈관을 건강하게 해야 돼요. 병들고 약해진 혈관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야지만이 혈관 안에 영양소들이 조직세포에 많이 들어가고 조직세포의 노폐물들이 혈관 속에 들어가서 이제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좀 잠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 혈관이 수축되고 좁아지고 줄어들고 두꺼워지고 노화되고 탄력이 부족하게 된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운동 부족하고 땀을 적게 흘리고 스트레스 받고 차갑게 하면 그러거든요. 그래서 혈관이 튼튼해져요. 혈액 속에 영양소가 많지만은 혈관이 좁아들었고 수축되어 있고 줄어들었고 두터워지고 노화되고 탄력 부족하면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영양소가 조직세포에 적게 들어가 있죠. 혈관이 굉장히 문제예요. 혈관이 굉장히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한냉기가 주 원인인데, 물리적인 냉기, 병원균도 있지만은 자연적인 냉기, 냉수, 냉음식, 찬바람, 정신적인 냉기, 스트레스, 영적인 냉기도 있고. 자,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운동 부족하고 땀 흘림 부족이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9절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거기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예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돼. 땀을 흘려야 돼. 진짜로. 정말 땀을 흘려야 됩니다. 자, 건강한 혈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혈관벽이 탄력이 있고 수축기관을 잘하고 혈관의 길이가 늘어나면 늘어나서 좋겠죠, 그죠? 나이 들면 좁아졌잖아요. 이게 혈관 총 길이가 늘어나야 돼요. 나이 들면은 점점 줄어드는 혈관인데 나이 들어도 빨리 안 줄어들고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운동을 통해 가지고. 운동. 보디빌딩 하는 사람들, 이거 혈관 보이셔요? 여기? 혈관 이게 좀 징그럽게 생겼잖아요. 운동하면 혈관이 늘어나 발달해. 왜냐하면은 운동을 하다 보면은 조직세포에 산소와 영양을 많이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좁아진 혈관이 확장돼야 되겠죠, 그죠? 줄어든 혈관이 늘어나야 되겠고. 그래서 반드시 운동하셔야 돼요. 반드시.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면은 반드시 운동하셔야 돼. 운동하지 않으면 혈관은 무조건 좁아지고 줄어들어요. 수축되고. 그것은 우리 몸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제가 이제 2019년도 같은데, 그때 이제 영적 투어 전국을, 김재윤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전국 우리 이제 팀들이 돌았어요. 대전 청주는 저쪽이 청주는 아니고 충청도, 전라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또 대구, 부산, 또 대전, 그리고 강원도 해서 서울 전국을 영적 투어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전라도하고 경기도, 전라도 쭉 전라남북도 통과하고 부산에서
네, 하루 숙박했었는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탕에서 저 혼자 목욕하다가 넘어졌어요. 근데 젊을 때 같으면은 제가 낙법을 해가지고 딱 일어섰을 텐데 이게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붕 떴는데 뜬 상태에서 손으로 짚었거든요. 이게 부러졌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됐더라고. 여기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뼈가. 아, 이거 부러졌구나. 해서 이제 딱 잡을 것을 잡고 뺐죠. 빼가지고 맞춰서 이제 병원 응급실 갔는데 이 기부스를 3개월 했잖아요. 3개월 하니까 이걸 못 쓰죠. 이 원래 이제 저는 오른손잡이니까 이 팔이 왼팔보다 살짝 두꺼웠거든요. 근데 역으로 역전이 일어나더라고. 이것이 더 가늘어지. 지금도 가늘어요. 이쪽이. 왜 그러죠? 안 쓰니까. 우리 몸 그래요. 안 쓰잖아요. 무조건 혈관 줄어요. 근육 줄고 무조건. 안 쓰면. 쓰면 쓸수록 혈관이 늘어나요. 혈관이 통통해지고 탄력이 있어지고. 운동하셔야 돼요, 여러분. 운동 안 하면 안 돼. 그렇다면 약으로 버텨야 되겠죠. 약으로. 땀을 흘려야 돼요. 땀. 운동하면서 땀 흘려야 돼요. 냉기 몰아내야죠. 냉기. 스트레스 몰아내야 되고, 스트레스도 냉기고 차가운 것도 냉기인데, 여름에는 저번에 얘기했습니다. 보양식을 많이 먹는다고. 겨울보다도 훨씬 많이 먹어요. 인삼, 닭, 염소, 또 보신탕도 있고 미꾸라지 추어탕도 있고. 자, 이 모든 것들은 열이 많은 식품들이에요. 열이 많은 식품. 부추도 열이 많아요. 부추도 열 많습니다. 인삼도 열 많고 다 열 많은 것을, 더운데 열 많은 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요? 이열치열이 아니고 냉기 몰아내려고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내장이, 저와 여러분 내장이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차갑다고요. 차가운 상황에서 또 찬 걸 복용했어요. 아이스크림 먹고 수박 먹고 음료수 마시고 에어컨 바람 쐬고 더 냉해지겠죠. 더 냉해져. 근데 현대인들이 문제가 뭐냐면,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더운 여름철에 보신탕을 먹을 때 땀을, 선풍기 에어컨 없는 데서 땀을 빨빨빨빨 흘리면서 드셨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면 무슨 얘기예요? 먹고 나서 시원하다. 왜 시원하다고 그랬죠? 냉기가 빠져나갈 때 시원함을 느끼니까. 냉기가 빠져나갈 때 시원함을 느끼니까 시원한 거예요. 시원한 거.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뜨거운 것을 먹고 있는데 에어컨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땀을 낼 수가 없어요. 땀을. 노폐물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나가요. 그 노폐물이, 안 나간 노폐물이 뭘로 변할까요? 살로 변해. 부은 살로 변해. 부은 살로.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의 체중의 최소한 10%는 노폐물로 꽉 차 있다고 보셔야 돼요. 노폐물. 그 노폐물만 빼도 하루에 1, 2kg 쑥 금방 빠져나가거든. 여러분, 노폐물 빼내야 돼. 노폐물 뺄 운동도 안 하고 땀도 안 흘리고 찬 것은 막 먹고 째고. 그러니까 이제 아픈 데가 많겠죠. 병도 많고. 근데 약으로 유지하고.
악순환이 계속 되잖아요. 악순환이. 그래서 여러분 운동하고 땀 흘리셔야 돼. 여러분 이 아까 창세기 3장 19절은 진리의 말씀이라니까요. 땀 흘려야 된다고. 땀 흘리세요. 땀 흘려야 돼. 우리를 징계하는 차원에서 아담에게 준 말씀이기도 하지만 건강하도록 주신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땀을 흘려야 돼. 땀을. 그리고 운동할 때 좋은 땀을 흘리라.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이제 이런 얘기도 해요. 성인병이 있는 사람들은 과도한 땀을 흘리기는 피해야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족욕이나 반신욕이나 또 운동할 때 어느 정도 땀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며칠 정도로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약간 더 과하게 흘려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신진대사를 잘 되게 만들고 노폐물을 없애주고 좋은 땀을 흘릴 때 각가지 염증과 통증들이 제거되는데 좋은 땀이란 땀샘에서 나오는 땀을 넘어가지고 피지샘에서 나오는 땀이 돼야 돼요. 피지샘. 좀 깊은 데서 나오는 땀. 이때는 콜레스테롤이 높기 시작하고 젖산 같은 피로물질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특별히 몸속에 축적된 중금속,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중금속이 많죠. 수은, 카드뮴, 납, 다이옥신 있는 것, 중금속 이것들이 이제 빠져나가는데 3-40분 정도 돼야 돼요. 3-40분 운동하는데 땀을 흘리면서 운동하는데. 그리고 운동을 이제 40분에서 1시간 하는데 한 번은 맥박수가 2배 이상 뛸 정도로 하셔야 돼요. 맥박수가 2배 이상. 보통 성인들 맥박수가 70에서 80인데 140번에서 160번 뛸 정도로 막 격렬하게 하셔야 돼요. 격렬하게. 그때 혈관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본격적으로. 혈관이 늘어날 수 있어요. 특히 뇌혈관이 늘어나요. 뇌혈관. 나중에 이게 볼 텐데요. 나중에 뇌혈관들, 이게 뇌혈관들이거든요. 엄청나게 많죠. 뇌혈관들이 많아야지 건강할까요? 적어야 건강할까요? 당연히 많아야 건강하죠. 근데 운동도 않고 땀도 안 흘리면은 뇌혈관은 좁아들어요. 줄어들어. 근데 좁아들고 줄어든 뇌혈관이 늘어나려면요, 맥박수가 2배 이상 뛸 정도로 운동하셔야 돼. 이건 이제 현대의학에서 밝혀냈어요. 그러면서 뇌 집중력이 많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뇌가 굉장히 창의력이 있어지고 발전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요. 40분 이상 돼야지만이 이제 땀이 나오고 신진대사가 돌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혈액이 좋아야 되는데 혈액만 좋아서는 안 되고 혈액을 운반하는 혈관이 좋아야 돼요. 혈관. 근데 그건 땀과 굉장히 연관이 깊어요. 땀을 흘리셔야 됩니다. 땀을 흘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이 100세가 돼도 120살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고 또 기력이 쇠해지지 않는 모세처럼 강건해지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모세를 상상해요. 모세가 120살이 됐는데 눈이 흐려지지 않았대요. 그래, 나는 모세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그래, 나는 모세다.
강건해지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주님, 우리의 피에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피를 건강하게 맑고 깨끗하고 풍성하게 하는 시스템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피를 운반하는 혈관이 건강해야지만이 우리 모든 장부들이 강건해질 텐데 지금 현대인들이 운동 부족과 땀 흘리는 것이 부족하여서 급격하게 혈관은 노쇠해지고 노화되고 병 들어가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땀을 흘려라. 땀을 흘려라고. 주님, 우리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반드시 강건하게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장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건강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